안녕하세요.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이번 주부터 거리두기 2.5에서 2.0으로 좀 완화돼 갔고요. 다행입니다. 제가 어제 교대 사무실에서 좀 늦게 업무하다가 저녁에 지금 단골집에서 식사를 했는데 밤 9시 조금 지나서 식사가 마쳤는데 그때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영세상공업 장사하시는 분들 부디 사업하시는데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글로벌 소식 우선 두 가지 좀 갖고 왔습니다. 자, 지난달에 시작해서 미국의 서부 해안에 산불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어 갖고요. 한국 면적이 한 10만 킬로 해배거든요. 한국 면적의 5분의 1에 관련된 그러니까 한 5분의 1이니까 한 2만 킬로 해배죠. 지금 계속 불이 타고 있다고 합니다. 원인은 지구 온난화하고 이상 기온 때문에 이전부터 건조해서 이제 산불 같은 경우는 많이 서부 쪽은 지금 발생하는데요. 앞으로 매년 더 확산된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참 지구적 환경 문제 갈수록 걱정입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9월 15일 날짜로 화웨이와 거래하고 있는 기업, 미국 정부가 이제 8월 달에 제재를 했죠. 그래서 이제 거래했던 기업들 거래처가 지금 중단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삼성, SK 하이닉스, LG 등 거래를 중단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 방송으로요. 9월 15일부터 시작하는 미국 정부 화웨이 제재하는 날, 세계 시장과 한국 기업은 특집으로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가 저의 경험과 인사이트를 포함해서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웨이하고 관련된 거래 기업이 진짜 퇴출되면요. 연 13조 정도의 고객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자, 미국 날짜죠. 9월 15일 화웨이가 미국 정부가 화웨이 제재를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이제 반도체 생존 경쟁 게임이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국에 이제 화웨이를 대상으로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고 있어 갖고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이죠. 삼성, SK 하이닉스도 미국서 수출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체 수요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상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국 기업은요. 미중 무역 분쟁의 소용돌이에 어떻게 보면 휘말린 상태라고 좀 볼 수 있죠. 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은 수출 1위, 수입 1위는 중국이고요. 또 수출 관련돼서 시장 규모가 큰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미국과 중국의 2, 3년 지속되는 미중 무역 분쟁, 전쟁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한 연간 10조 원 규모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지금 사라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전날까지는 화웨이 수출 라이센스를 받은 국내 기업은 거의 한 곳도 없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2020년 스마트폰 시장이 어떻게 변할까요? 한번 제가 데이터 갖고 왔습니다. 삼성이 글로벌 세상의 마켓시어 21, 애플이 15.3, 화웨이가 15.1, 샤오미가 10%에서 한 6할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이 시장이 내년도 2021년 되면은 화웨이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재고량이 10만치까지만 떨어지면은 더 이상 완성품을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올해 15.1%에서 내년 스마트폰 시장은 4.3%로 아주 큰 폭으로 좀 하락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상반기 데이터도 나왔는데요. OG라든가 통신 장비 시장은 아직까지 화웨이가 35.7%로 1등입니다. 2등 에릭슨 24.7, 노기아 15.8, 삼성이 4위로 13.2, ZTE가 9.3을 차지했습니다. 거의 빅5가 마켓시어 100%가 다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9월 20일부터 중국에서는 이제 11억 명이 사용 중인 중국의 메신저 있지 않습니까? 위챗. 위챗에 대한 만약에 미국 정부의 제재가 지금 추가로 된다고 하니까 관련되면은 사실 애플의 아이폰도 중국 시장에서 판매하려면은 위챗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 11억 명 중에 한 10억 명이 중국에서 사용하고 1억 명은 전 세계에서 좀 사용한다고 그러니까 아이폰도 위챗 설치할 수가 없고 그러면 중국에서 이제 아이폰 상품 판매도 그렇게 쉽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에 관련돼서 디스플레이를 공급한 우리나라 시장 있죠.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에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하다 보면 중국 내에서는 중국 시장, 중국 기업이 선점할 거고
중국 외 글로벌 기업, 그러니까 중국에 세계화는 힘들기 때문에 중국의 글로벌 기업에서는 우리나라 삼성이라든가 뭐 SK 하이닉스 반도체, LG 해서 글로벌 기업들의 지금 치열한 경쟁이 시작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T 업계도 질서를 바꾸고 대체 수요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 시장은요. 자, 중국 시장은 제가 이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전 업계에서 마켓시어 1, 2, 3위는 누가 한다? 중국의 기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 시장도 이제 화웨이가 1위였는데 스마트폰이 감소하다 보니까 경쟁 기업 샤오미, 오포, 비포 등의 시장이 더 커질 걸로 좀 예상되고 있고요. 통신 장비 1위 화웨이의 시장 지배력은 중국 시장이야 뭐 자체 국가니까 그렇지만은 글로벌 시장에서 샤오미의 경쟁력, 시장 지배력은 약화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웨이의 생존 가능성은 어떨까요? 중국의 IT 업계 최강자 화웨이도 스마트폰에 구글 서비스 적용이 안 될 것이고요. 자체적인 흉멍 운영체계 OS를 갖다 지금 내놓고 있지만은 그거는 중국 시장 이해에선 거의 판매가 안 될 걸로, 왜냐하면 이제 중국 이해에서는 이제 미국의 제재가 들어갔으니까 판매가 안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요, 중국 시장이 중국 기업이 공략하기는 쉽지만은 중국의 세계와 글로벌에는 큰 장애물의 벽이 앞으로 계속 놓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대만의 뭐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에 쓴 TSMC가 의외로 중국의 호의적일 걸로 보였는데 여기도 지금 거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화웨이와 관련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많이 관련성이 있는데요. 국내 기업의 지금 관련성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는 전체 매출액의 한 3%, 7조 원 정도가 화웨이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쪽입니다. SK 하이닉스는 3조 원 정도가 지금 규모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 이노텍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 자체에선 중국 기업이 지금 대체 상품을 만들 거고, 해외 시장에선 중국에 관련된 큰 기업, 화웨이와 관련된 기업들 외에 한국 기업, 그 외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대체제로서 호재를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존의 거래 질서의 패러다임이 바꾸기 때문에 기업들은 올해 이제 3분기가 거의 이제 9월 달에 진행돼서 마치지만은 4분기부터 2021년 전략에 따라서 그러니까 단기, 중기 전략이 큰 패러다임이 좀 바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 미국의 대중국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더 높을 걸로 보여갔고요. 뭐 이제 화웨이 외에 샤오미, 오포, 비포들도 만약에 대상의 가능성이 들어가게 되면은 중국 시장 IT 관련된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은 좀 위축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예로 화웨이 스마트폰에는 38개의 반도체 칩이 들어간다 합니다. 그 중에서 19개가요. 삼성전자, 그다음에 퀄컴 등 해외에서 수입한 칩이 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국은 뭐 자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굴기를 해갖고 중국에 지금 기업들한테 투자를 해서 계속 지금 차세대 반도체를 만든다 그러는데 그게 생각보다 선진 기업의 반도체들이 많이 관련돼 있고 미국 기업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중국 시장은 맞추겠죠.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이제 호재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퀄컴의 차세대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칩이 전량 이거를 삼성전자한테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 칩이란 건요, 스마트폰의 두뇌로 불리는 핵심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 13일 날 삼성전자 바운드리 사업부에 의하면은 퀄컴의 AP 칩인 스냅드래곤 875를 5공정에서 수탁하는 계약을 좀 수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지의 AP 칩은요, 올해 12월에 출시될 예정이고 갤럭시 S21을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 출시될 고급 폰에 장착될 것이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 규모는 한 1조 원 정도라고 하고요. 뭐 리쇼올링에서 지금 삼성전자도 한국에 많이 지금 공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화성에 있는 바운드리 라인에서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활용해 갖고요. 스냅드래곤 875를 갖다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공정으로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은요, 2군데밖에 없답니다. 삼성전자하고 대만의 TSMC 두 곳이 이것을 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운드리 후발 기업인 삼성이 대만의 TSMC를 따라잡아야 되는데요.
사실 비슷한 품질 싼 가격 무기로 지금 TSMC가 자학회를 어깨순을 좀 바꾸려면은 몇 년에 좀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호재가 있는 거는 IBM이나 엔비디아, 퀄컴 등이 주력 제품 생산을 삼성전자에 계속 지금 위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되면은 삼성전자는 안정적으로 좀 호재를 나타낼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운드리 업체 마켓시어로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자, 1등은요. 대만의 TSMC 53.9%, 2위 삼성전자 17.4, 3위 미국의 글로벌 바운드리 7, 4위 대만의 UMC가 7%고요. 5위가 이제 중국의 SMIC가 4.5%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웨이는 중국의 SMIC한테 부탁하는 거는 제재 대상이 안 될 거고 같은 중국이니까요. 근데 그 외에 국가들의 글로벌 기업들 바운드리 업체는 지금 거래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바운드리 사업부에서 보면은 올해 2020년 3분기 1위 기업의 TSMC는요, 한 우리 돈으로 한 14조 원 정도 규모를 지금 3분기 달성했고요. 삼성전자의 바운드리 사업부는 한 4.4조 원 정도의 매출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 TSMC 격차를 서서히 줄이면서 앞으로 시장 가야 되는데 2019년 세계 파운드리 시장 규모를 보니까 78조 원의 시장 규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세계 파운드리 시장이 계속 급격히 커지나 보니까 이제 급성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차세대 5G, 인공지능, 반도체 칩의 수요가 계속 늘면서 이 시장은 급격히 커질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올해 지난번에도 그랬지만은 2030년에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10년 남았죠. 그래서 이제 대만의 TMSC를 따라잡겠다는 건데요.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부가 2019년 매출액이 15조 원 정도. 그래서 올해는 한 지금 진행 상황을 보니까 20% 매출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바운드리 사업부의 매출과 한 20조 원 규모로 지금 호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경제 환경이 호재 쪽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중국의 이제 5위 기업이죠. SMIC가 규제 리스트에 지금 넣어서 지금 제재를 추진 중에 있어서 만약 중국 시장에 바운드리 업체 5위가 만약 제재를 받게 되면은 중국은 좀 치명적인 상태로 갈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오늘이요. 참고로 삼성전자에 한번 데이터를 지금 정리해봤습니다. 어제 9월 14일 날 주가는 64,400원이었고요. 시가총액은 최고치에 거의 와 있네요. 360조 5,749억 원입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뭐 1위는 당연히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삼성전자의 매출 규모는 한 230조 원이지만은 시가총액은 360조까지 최근에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자, 2019년 12월 결산 매출은 230조고요. 영업이익은 27조 7천억으로 12%. 근데 올해 2020년 12월 결산 예상 매출액은요.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234조 원으로 영업이익은 32조 8천억으로 14%로 전년 대비 2% 증가한 추세를 예상됩니다. 그럼 한번 결론을 한번 조철이가 본 결론을 저의 글로벌 30년 경험을 한번 해서 포인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미중 무역 전쟁의 흐름 속에서 제 조철이가 본 거죠. 저는 이제 한 30년 동안 일본에서도 20몇 년을 생활했기 때문에 과거에 보면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 가서 생활하면서 미중 무역 관계도 계속 지켜봤거든요. 과거에 1980년대에서 90년대 전 세계 이제 수출 1위, 전 세계 자동차, 가전, 정밀기 등 세계 1위를 장악한 것이 뭐냐?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보호주를 하면서 전 세계 물건을 팔았지만은 시장을 개방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포지셔닝은 계속 추락하고 그 당시에 글로벌 G7 기업들의 글로벌의 이제 G7이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재무장관들이 회의하면서 전 세계를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상당히 포지셔닝이 떨어지다 보니까 미일 구조 협의를 1980년대 후반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역 마찰을 조정하자 해갖고 일본의 보호주의 일본을 갖다 규제 대상에 당시 넣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은 급격한 일본의 엔고를 넣었고요. 그로 인해서 일본은 엔고로 인해서 전 세계 이제 국가들에게 많은 기업, 뭐 소니, 그러니까 이제 저기 미국 저기 어디에요, 헐리우드도 인수하고 뭐 로키드 재단도 빌딩도 인수하면서 그냥 엔고 때문에 막 사들였는데 몇 년에 또 엔저로 그냥 폭락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은 부동산 버블이 1991년부터 이제 버블 경제가 시작하다 보니까 97년 우리가 IMF 왔을 때는 일본의 주요 은행, 제가 기억하는 때 그 당시에 증권에 마루만 쇼켄 증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홋카이도의 다쿠쇼쿠 은행부터 해갖고 지방권의 은행들이 막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요 증권은행 파탄 경제 침체가 빠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일본이 벌어진 게 뭐냐면 잃어버린 10년, 1990년대, 2000년대 잃어버린 20년 하다가 최근에 2010년에서 잃어버린 30년 들어갔는데 그 당시 N을 막 찍어냈죠. 2012년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일본의 N을 찍으면서 일본 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그게 뭐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결국은 아베 정권이 7년 8개월 만에 어제네요. 2인자의 관방장관을 한 스가라에 의해서 결국은 남은 임기 동안에 교체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뭐 일본 경제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큰 폭의 역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경기는 그렇게 좋다고 보습니다. 과거에 제가 경험해서 본 일본 상황도 미국하고 무조건 충돌하고 전쟁을 하면 어떻다? 기축통화를 갖고 있고 세계 시장을 갖고 있는 미국하고 부딪히면 그냥 계속 큰 싸움에서 지지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그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의 주요 기업 제재로 중국에서는 중국 시장이 뭐 인구가 14억 4천이니까 중국 시장 내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땅 짓고 헤엄치기니까 확산을 시키겠죠. 그렇지만 글로벌 비즈니스는요, 수출 수입을 하면서 무역 수지를 가져가면서 내수 시장을 안정적으로 키워야지 규모가 커지는데, 수출 수입에 이제 봉쇄하고 완화되는 상태에서 중국 시장을 갖다가 급격히 키우는 것도 한계점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이 1위에서 3위를 차지할 거고 외국 기업의 시장 확대는 점점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뿐만 아니라 반도체, 스마트폰, 오지 시장이 중국의 외국 기업의 마켓쉐어는 계속 줄어들 거고요. 이제 해외 시장에서는 미국 정부 제재가 거래 기업 중에서 계속 늘어나는 한 중국 기업의 세계와 중국 기업의 글로벌에 있어서 시장의 지배력은 큰 폭으로 서서히 떨어질 걸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뭐 누구예요? 뭐 마인이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중국의 세계를 하고 싶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도 이제 뭐 마인이 말한 중국의 세계화는 중국의 시장 자기가 지배력이 있는 기업이 한계고 중국 시장의 글로벌화까지는 쉽지 않을 걸로 좀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시장 중에서 중국이 사용하는 게 큰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 위챗이죠. 근데 뭐 11억 인구가 사용하는데 그중 10억은 누구의 중국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틱톡입니다. 지금 SNS에서 지금 유튜브 못지않게 15초 영상 해갖고 틱톡이 한 10억 인구는 넘었고요. 거의 20억 인구를 달려간다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과거에 이제 인도하고 중국의 국경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인도 정부도 틱톡을 배제하자 뭐 1억 2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의 인구가 13억 8천이니까 그중에 1억 2천이면 많은 인구죠. 근데 그걸 뭐 배제해라 그런 얘기도 나오고 미국 시장도 틱톡 사용을 지금 뭐 거의 줄여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 시장이 해외 사용자가 틱톡이 생각보다 성장하기는 쉽지 않은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에 이제 미중 무역 마찰로 인해서 업계별, 업체별, 거래처별 교통 정리의 패러다임이 아마 이제 4분기에 조정되면요. 2021년 시장이 이제 새로운 시장이 바뀌면서 화웨이와 관련된 중국에 관련된 기업들 상황이 좀 변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철이가 볼 때는 제 방송에서는 정치권 얘기는 제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면은 전 세계가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코로나19가 진행됐을 때 중국에서 진행돼 중국은 인정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볼 때는 중국이 그렇게 호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뭐 지난주에 뭐 중국은 뭐 저기 코로나19가 뭐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뭐 클리어하다 그러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는 지금 확산 속도에 지금 계속 시행착오하면서 방역하면서 지금 사람이 죽어가면서 경제가 무너진 상태에서 중국 혼자서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지금 보기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상황을 한번 보면서 미국 정부 화웨이 제재하는 날 세계 시장과 한국 기업은 어떤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한번 좀 조철이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면서요. 오늘도 구독을 안 하신 분은 구독을 쿵 눌러주시면은 제가 힘을 받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30년을 경험하고 진행 중인 조철이 박사, 글로벌 들려주는 남자, 평일에 화수목금 아침 새벽 방송은 5시 때 계속 진행됩니다. 자, 오늘도 소중한 시간 여러분들 건강히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그럼 내일 9월 16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